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2022 상공부의 소프트웨어학과 서동현입니다. 오늘 저는 하노이탑 문제와 이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기 함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탑은 고전적인 퍼즐 문제로 3개의 막대와 여러 개의 원반으로 구성됩니다. 이 문제의 목표는 n개의 원반을 한 막대에서 다른 막대로 옮기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규칙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원반만 옮길 수 있고, 큰 원반은 작은 원반 위에 옮길 수 없습니다. 원반은 항상 3개의 막대 중 하나에 있어야 합니다. 큰 원반이 작은 원반 위에 올라갈 수 없고, 원반을 옮길 때는 반드시 하나씩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막대 중 하나는 항상 보조 막대로 사용이 됩니다. 문제의 목표는 3개의 막대를 A, B, C라고 하고, 처음에는 모든 원반이 A 막대에 쌓여 있다가 이 원반들을 C 막대로 모두 옮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때 B 막대는 원반을 옮기는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n개의 원반을 옮길 때 이를 제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핵심은 제기적 사고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큰 문제를 더 작은 문제로 나누고 그 작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반을 모두 한 번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옮기면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노이탑 문제를 어떻게 제기적으로 해결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원반을 제외한 n-1개의 원반을 보조막대 B로 옮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계 자체가 또 하나의 하노이탑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n-1개의 원반을 옮기는 것도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작은 문제는 n개의 원반 중에서 가장 큰 원반을 남겨두고 나머지 원반들을 임시로 B 막대에 옮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장 큰 원반 옮기기입니다. 이제 가장 큰 원반만 남아 있습니다. 이 원반을 출발지 A에서 목적지 C로 옮깁니다. 여기서는 보조막대 B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단순한 이동으로 큰 원반을 목적지에 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머지 원반들 다시 옮기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막대 B에 있던 n-1개의 원반을 다시 목적지 C로 옮깁니다. 이 과정은 처음 원반을 보조막대로 옮기는 과정과 동일하게 n-1개의 원반을 제기적으로 옮기면 됩니다. 제기적 사고의 핵심은 하노이탑의 해결 방식은 결국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제기적 방식입니다. 큰 원반을 제외한 n-1개의 원반을 옮기는 문제는 n-1개가 아니라 한 개로 줄어들면서 한 개로 줄어들면서 다시 반복됩니다. 제기함수에서는 이 과정을 기본 사례와 제기적 호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례란 원반이 하나만 남았을 때는 더 이상 좁을 수 없으므로 바로 목적지로 옮깁니다. 제기적 호출은 원반이 2개 이상일 때 더 작은 원반 묶음을 옮기고 가장 큰 원반을 목적지로 옮긴 후 남은 작은 원반 묶음을 다시 옮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반이 3개일 때에 대해서 3개일 때 한번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로 작은 2개의 원반을 옮깁니다. C는 보조막대 역할이고 A에서 C로 가장 큰 원반을 옮깁니다. B에서 C로 다시 작은 2개의 원반을 옮깁니다. A는 보조막대 역할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3개의 원반을 모두 목적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반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동일한 패턴으로 제기적인 문제 해결이 반복됩니다.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5의 2의 n승의 시간의 복잡도를 가집니다. 원반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동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반의 1개일 때 한 번만 움직이면 되지만
원반이 2개일 때는 3번, 원반이 3개일 때는 7번 움직여야 합니다. 결국 n개의 원반을 모두 옮기는데 필요한 최종 이동 횟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3003 박창룡입니다. 알고리즘의 핵심 개념인 타임 컴플렉시티와 비고 노테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념들은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타임 컴플렉시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임 컴플렉시티는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입력 크기의 함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입력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는 다양한 타임 컴플렉시티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X축은 입력 크기를, Y축은 실행 시간을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알고리즘의 복잡도에 따라 입력 크기나 실행 시간에 대한 입력 크기 증가에 대한 실행 시간 증가 패턴이 매우 다릅니다. 이제 빅오 노테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빅오 노테이션은 알고리즘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알고리즘의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를 나타내며 입력 크기가 무한대로 커질 때의 증가율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요 빅오 표기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빅오 1은 상수시간 복잡도입니다. 입력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빅오 로그 n은 로그 시간 복잡도입니다. 입력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실행 시간이 로그 함수처럼 증가합니다. 빅오 n은 선형 시간 복잡도입니다. 입력 크기에 비례하여 실행 시간이 증가합니다. 빅오 n 로그 n은 선형 로그 시간 복잡도입니다. 많은 효율적인 정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이것입니다. 빅오 n 제곱은 2차 시간 복잡도입니다. 중첩된 반복문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빅오 2의 n 제곱은 지수 시간 복잡도입니다. 입력 크기가 조금만 증가해도 실행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이제 실제 코드 예시를 통해 이 개념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빅55 보안 복잡도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배열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첫 번째 요소만 접근하므로 빅55 보안 복잡도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빅5n 복잡도의 예입니다. 이 함수는 배열의 모든 요소를 한 번씩 순회하므로 빅5n 복잡도를 가집니다. 지금 보니까 글자가 반대로 나오긴 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빅5n 제곱 복잡도의 예를 보면은 이 함수는 이중 반복문을 사용하여 모든 요소쌍을 비교하므로 빅5n 제곱 복잡도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타임 컴플렉시티와 빅오 노테이션은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대규모 시스템에서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3024 고윤재입니다. 저는 제기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제기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알고리즘에서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주로 복잡한 문제를 더 작은 부분의 문제로 쪼개어 해결할 때 사용되며 제기 호출을 통해 반복적인 작업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기가 적용하는 세 가지 알고리즘 설계 기법에는 분할 정복, 동적 계획법, 대추적법이 있는데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할 정복 기법은 더 작은 문제들로 나누어 해결하고 그 결과들을 결합하여 최종 답안을 구하는 기법입니다. 예시로는 병합 정렬이 있는데 배열을 절반으로 계속 나눈 후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 각 부분 배열을 정렬하고 이를 병합하여 최종 배열을 완성합니다. 동작 과정은 첫 번째 분할을 합니다. 배열을 절반으로 나누어 더 작은 배열로 계속 분할합니다. 이 과정을 배열의 크기가 1이 될 때까지 반복해 줍니다. 크기가 1인 배열은 이미 정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정복은 분할된 배열들을 병합하여 정렬된 배열을 만듭니다. 두 개의 앞 단계에서 정렬한 배열을 비교하면서 작은 값들을 차례대로 새로운 배열에 채워 넣어 두 배열을 하나의 정렬된 배열로 병합합니다. 마지막 병합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분할했던 배열들을 다시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정렬된 배열을 만듭니다. 이때 각 배열의 첫 번째 요소부터 비교하여 더 작은 값을 먼저 병합합니다. 이 병합 정렬의 시각 복잡도는 우선 배열을 계속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로그 n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는 배열의 모든 원소를 비교하고 병합함으로 n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즉 병합 정렬의 전체 시간 복잡도는 5n 로그 n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적 계획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작은 하위 문제 단위로 나누어서 해결하되 앞에서 한번 수행한 문제는 한 번만 계산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더 큰 계산을 하거나 같은 계산을 할 때 재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예시로는 피보나치 수열이 있는데 피보나치 수열을 매번 새로 계산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중복 계산이 발생하므로 계산한 결과를 저장하고 그 이후에 또 같은 동작을 수행할 때 재사용하며 효율적으로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추적 기법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유효하지 않은 경로를 발견하면 되돌아가 다른 경로를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예시로는 하노이 탑 문제가 있습니다. 하노이 탑은 원판을 하나씩 옮기는 과정에서 최적의 답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이동을 고려하는데 규칙에 어긋나는 이동을 한다 해서 아예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 그 전 단계까지로 돌아가서 재기적으로 모든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다음 단계를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른 선택지를 탐색하지 않더라도 재기적인 호출 구조를 계속 반복하여 대추적처럼 작동합니다. 재기의 장점에는 복잡한 문제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트리 탐색, 백트래킹, 분할 정복 등 많은 알고리즘에서 재기가 유용합니다. 단점으로는 재기는 함수 호출이 중첩되면서 메모리, 스택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기저 조건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한 재기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